네, 이제 이어서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0번은 3단원의 교역망과 은 유통 단원 중에서 은을 묻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은이라는 걸 파악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은 거 알죠? 네, 사료를 쭉 보면은 임진년 전쟁 당시 명나라가 조선에 파견한 군대에 이제 군량을 이걸로 지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이제 하게 됐었고, 또 중국에서는 일조편법 시행 이후에 세금을 이것으로 납부하게 했다. 뭐 어려울 것 없이 은이라는 걸 파악하면 됩니다. 항상 은이 나오면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품목들과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억. 징더전의 주요 생산품으로 외국에 수출되었다. 징더전은 중국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송나라 시기에 이제 도자기가 많이 생산되었던 곳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선지니까 그냥 이 선지는 도자기다라고 하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니은.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메리카로부터 중국에 유입되었다. 이게 바로 은이죠. 갈레온 무역은 이제 에스파냐가 마닐라를 이제 건설하고 난 이후에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무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가 시행했었고 마닐라를 이제 점령을 했던 때가 1571년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디귿 회취법, 연은분리법의 도입으로 이와미에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네, 조선에서 회취법이 개발되었고 이게 일본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리을, 가마쿠라 막부식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것도 이 선지 자체를 외워두면 좋아요. 동전입니다. 동전 주조 기술이 아직 부족했던 일본이 중국의 송나라나 원나라로부터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は조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1번 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 문제가 잘 나오죠. 네, 2단원에서 불교 문제를 물어봤었고, 인물이 이동하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 시기 문제네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 시작했어요. 사절단의 일원으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고요. 쭉 갑니다. 중국 장안까지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장보고에게 도움을 받았나 보네요. 장안으로 갔고 그렇다면 이제 견당사의 배를 이용했었고 돌아올 때 장보고에게 도움을 받았고 적산 법화 안에 머물렀었네요. 당연히 이 승려는 앤닌인 걸 알 겁니다. 앤닌 구세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감진에게 계율을 받는 일본 귀족. 감진은 8세기에 당에서 일본으로 갔던 그 눈먼 스님입니다. 감진과 같은 시기에 나왔었던 게, 도다이사가 건설되었다든지 아니면, 해초가 있다든지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2번, 해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쇼토쿠 태자, 고구려 승려 해자인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활동을 했었고요. 3번 파스파 문자로 경전을 필사하는 학자. 이건 원나라니까 얘 좀 시기가 좀 머네. 4번 현장이 일본에서 가져온 불경을 읽는 승려. 이 현장이 인도에 갔다 온 건 7세기입니다. 7세기에 갔다 왔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의상이나 원효가 있을 텐데 사실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은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7세기에만 불경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에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5번 도다이사 대불 개안식을 주재하는 인도 고승.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도다이사가 만들어진 건 나라 시대 8세기입니다. 요 1번과 5번이 이제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답이 없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이제 문화 파트인데 밑줄 친 이 책이 편찬된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예요. 사료 읽으면 금방 알 겁니다.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쉽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 해부 장면을 보면서 서양의 의학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했대요. 뭐 이쯤 되면은 금방 맞춰야 되죠. 그래서 해체라는 말을 넣었다. 이거 힌트 많이 준다. 난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스기타 겐바코의 해체 신서이고 1774년에 편찬이 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후기, 중국으로 치면 명청대에 있었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죠. 바로 1번부터 답이 나오네요. 한글 소설 맞고요. 2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요거는 조선 초에 제작된 겁니다. 조선 태종 때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가 않아요. 15세기일 테니까요. 3번 중국 성리대전이 완성되었다. 요거 은근 선지로 잘 나오네요. 성리대전, 영락대전. 이거 영락제 때 편찬된 건데 영락제 역시 15세기 사람입니다. 4번 일본 호류사 5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요거 쇼토크 태자가 발언한 것이고 약간 백제 문화에 불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스카 문화를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7세기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5번 베트남 대월사기 그 원나라의 침략이 지속될 때 1272년이고 네, 원나라의 어떤 최전성기니까 13세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바로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가와 나국가가 어딘지 알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국제관계 중에서 북방민족 그 파트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가와 나가 화의를 맺어서 화이어강과 대산관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정합니다. 화이어강은 황허강과 창장강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중국의 북쪽인 화북과 광남을 가르는 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국 땅이 이제 절반 가와나에 의해서 갈라져 있다는 거고 아울러 가는 대대손손 신하의 절의를 지켜 나 황제의 탄신과 정월의 사절을 보내 문안 인사를 여쭙고 매년 봄에 비단과 은을 보내겠습니다. 이거 비단과 은 많이 보던 거네요. 이거 세패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라가 나 황제의 탄신일과 정월에 사절을 보내서 문안 인사를 여쭙고 세패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세패를 보낸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송이죠. 송이고 나는 이제 군신관계를 맺었던 화북을 차지했던 금이겠죠.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화이어강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세패를 바쳤다라는 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파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힌트가 꼭 있으니까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 8기군 편성한 것은 네 후금 누르아치죠. 그래서 아니고요. 2번 가 티베트 계통의 탕국트 쪽 요것만 봐도 서하인 거 알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3번 맹한모극제 하면 금 맞습니다. 그리고 나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진압한 것은 정이죠. 강희제입니다. 가나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송과 금 사이가 아니라 송과 요 사이 1004년에 체결이 된 겁니다. 네, 이제 근현대 부분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근대 4단원에서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인물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은요. 장제스예요. 뭐 이런 생물련도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최근까지 살아 있었네요. 정치가 겸 군인이고 주요 활동은 신해혁명에 참가를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황푸 군관학교 교장을 힌트로 알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건데 26년에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취임을 했어요. 1925년에 순원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이 장제스가 국민혁명군 북벌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8년에 북벌 완성이 된 게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 혹시 이래도 장자 쓰인 걸 모르겠으면 밑에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시안 사건으로 공산당과 투쟁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북벌이 내용으로 나온지 봅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베이징에 입성하여 북벌을 완수를 한 것이 1928년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선지로 확인해 봅시다. 1번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했다. 요거 판보이 저우가 만들게 된 것이고요. 신해혁명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난징에서 임시대총통에 취임했던 것은 순원이죠. 그리고 4번 한중 민족 항일 동맹 결성은요. 1930년대 초반 3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31년이라는 썰이 있어서 그냥 30년대 초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시정부와 국민당, 중국 국민당의 그 요인들이 만든 거고요. 5번 국민당 정부의 근거지를 타이완으로 이전한 것은 장제스죠. 이것도 장제스인데 요거는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이기 때문에 요 내용 28년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시기 잘 보고 혹시 5번으로 이렇게 답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15번 넘어가겠습니다. 4단원이고요. 밑줄 친 올해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정확한 해를 묻고 있네요. 이런 문제가 공부가 좀 안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고 이제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태음력을 대신해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됐다. 근데 이 태양력을 사용한 나라가 일본이죠. 호쿠자 유키치. 그래서 1873년에 태양력이 도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면 그 태양력 첫 번째로 도입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두 번째가 이제 조선입니다. 을미개혁 때 1895년 을미개혁 때 태양력과 단발력 같이 실시되었을 때고 의외로 제일 늦은 게 청나라 신해혁명 이후 1912년 이런 순서라는 거 좀 기억해두고 나올만 하죠. 그래서 1873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면 되는데요. 1번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입니다. 은하철도 999, 1899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 없죠? 2번 경사대학당 1898년입니다. 이것도 아직 없는 때네요. 3번 중국 상하이에서 신보를 읽는 상인. 다른 거 몰라도 상하이 신보가 7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로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 4번 일본 교육직업. 일본 제국의회가 개설된 때랑 똑같아요. 1890년이고 5번 베트남 동유운동으로 유학을 떠나는 청년. 동유운동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건데 1905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일본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을 굉장히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시아 각국에서 형성이 돼요. 베트남에서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자는 그런 동유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네,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네, 16번. 이런 스타일로 류큐를 단독 문제로 많이 봤어요, 몇 번. 교역망에서 이제 류큐 부분 있고, 이 범종, 몰라도 괜찮아요. 힌트가 있어요. 류큐에서 가장 번성했던, 슈리성입니다. 수도이고요. 슈리성의 나하입니다. 나하라는 곳의 슈리성이죠. 그리고 이 왕국이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요. 중개무역하면 류큐죠. 만국을 무역선으로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어떤 중국의 물품을 이제 받아다가 일본이나 이제 조선이나 다른 나라에 팔고 또 각국에서 얻어온 물품을 또 중국에다 팔기도 하고 이런 명나라의 해금 정책 시기를 이용을 해서 블루오션을 찾았죠. 류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는데 네, 1번입니다. 바로
1609년 사스마번의 침공으로 그 일본 사스마번이에요. 청나라에도 원래 조공을 바치다가 일본에게도 조공을 바치는 양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2번 모문용군대 지원 요구를 받았다. 이게 조선 이게 인조 때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3번 책문에서 개시와 후시 무역을 실시하였다. 개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사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역이 활발했던 것은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4번 서양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공행을 두었다. 공행 18세기 척입니다. 교초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원나라이고요. 그래서 유큐에 대한 설명은 쫙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류큐에 대해서 정리를 수특할 때 해뒀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자,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근대 문제인데 이렇게 사이시기 문제로 물어보면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그렇지만 하나씩 잘 뜯어서 보면 풀 수 있습니다. 제육주의 침략이고 가와 나 시기의 사실을 묻고 있어요. 가, 베이징 교회의 루가오차오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 한 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총성이 울렸다. 이를 빌미로 일본이 중국에 대한 공격 개시. 루가오차오 사건으로 시작된 것 뭔지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중일 전쟁이고요. 193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임시정부가 일본군 완전히 모란에 싸울 것임을 선포하네요. 대일 선전포고 한 거네요. 1941년이니까 텀이 굉장히 짧다. 네, 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야 되는데 주로 중일 전쟁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고르면 되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조선 의용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네,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 단체죠. 좌합작에 1927년이에요. 아니고 나오네요.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우한에서 1938년 이때 창설이 돼요.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조선 의용대 참 이렇게 잘 물어봤어요. 3번 베트남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이거 호찌민이 창설한 것이고요. 그 다음 상하이에서 5.30 운동이 일어났다. 요거는 시기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1927년 장제스가 그 공산당을 축출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5번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시작된 건 1934년에 시작돼서 36년에 끝나게 되죠. 답이 조선 의용대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베트남 공산당 창당은 1930년이 됩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4단원에서 동아시아 질서 변화, 즉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완전 동아시아의 판도가 조공체제에서 조약체제로 바뀌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자료를 보면 처음 개최된 제국의회는 뭐 일본의 의회인데요. 전쟁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군비를 확장하고 제철소를 건립하기 위한 비용 및 이 가전쟁의 결과 식민지로 새로 확보한 타이완을 통치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이게 키워드네요. 핵심. 이 전쟁으로 일본이 타이완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타이완, 랴오뚱반도, 펑우제도, 물론 랴오뚱은 삼국간섭으로 돌려주게 되지만 이 전쟁은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이고 청일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됩니다. 1번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건 러일 전쟁이니까 아니고요. 2번 산둥 입권이 중국에 반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워싱턴 회의에서 그렇게 됩니다. 21년에서 22년 일본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회의였죠. 3번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은
이제 청푸전쟁일 것입니다. 84년에 일어났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발발한 게 정답. 맞네요. 5번 청의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일어난 텐진 조약 혹은 베이징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제 19번이에요. 틀렸죠? 맞은 사람 있으면 잘했고. 5번 5단원 현대 정치 관련된 건데 두 개의 조약 혹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가는 며칠 전 일본은 미국과 맺은 기존의 안전보장 조약을 개정하여 새롭게 조인했대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일본의 독립을 상실시켜 외국 군대가 계속 일본에 주둔하게 한 것이다. 이에 쿠릴로엘도 남부 두 개 섬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우리 소련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되네요. 기존의 안전보장 조약을 개정했대요. 미일 안보 조약 개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고요. 나를 보면은 일본과 미국 두 나라는 오키나와를 3년 뒤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 네. 오키나와가 이제 류큐였던 곳이죠.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3년 전이에요. 언제 반환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류큐 역사에서 선생님이 짚어줬는데 1972년이에요. 3년 전이니까 1969년. 가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수능에 이 같은 해 수능에 나왔어요. 그래서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사이에 들어갈 일을 고르면 되죠. 1번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 베트남 공화국은요. 베트남이 남북 분단이 돼 있을 때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 정권, 친미 정권, 응호 딘지엠 정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1955년이고요. 2번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건 1971년인가요? 선생님 지금 정확치가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본에서 로키드 사건이 발생한 건 이제 정경유착 문제로 한번 자민당이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70년대입니다. 4번 소련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이게 바로 일소 공동선언이에요. 56년이고 이렇게 선지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수능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네, 박정희 정부 때부터니까 1960년대 초반이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네, 5번이 답이 되고요. 마지막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원이고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가는요, 정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어요. 4.19 혁명이고요. 1960년입니다. 물론 4.2 시기는 아니니까 연도를 외우진 않아도 괜찮겠지만 나를 보면 5.4운동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5.4운동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더하면 1989년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준비를 하던 중 정치개혁을 지지하던 후야오방의 사방을 계기로 베이징의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 중국은 민주화운동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할 것은 별로 없죠. 1989년에天安門 사건이고 각각의 결과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1번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된 거 맞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발췌 개헌이 이루어진 건 이승만 정권의 개헌 장기 집권 시도였기 때문에 이 전이죠. 52년에 발췌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3번 홍위병 조직은 문화대혁명입니다. 4번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입니다. 1972년.
가나 자유민주당이 결성되었다. 네, 50년 되겠죠? 그래서 자민당의 55년 체제가 이제 55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답이 1번이 됩니다. 이 9월 모평을 보면은 9월 모평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그 해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몰랐던 것은 꼼꼼히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9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도 분석을 했지만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전에 스카이프에 이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다 올려놨죠. 올려놨으니까 그걸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 수업주 금요일 날 그거 풀이를 할 겁니다. 화요일 날은 수능 완성을 할 거니까 네,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